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 주말 동안의 암호화폐 움직임이 사실상 그렇게 또 큰 변동성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 연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던 주말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다시 이 69K를 좀 넘어서면서 이 알트들도 좀 부진하긴 하지만 부지런히 또 쫓아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연설이 있었던 이 토요일에 약간 위아래로 좀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또 음봉의 이 도지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어제죠. 일요일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이후가 되면서 지금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69.4K를 또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요 51선을 한 번 터치한 이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5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어제 날짜로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5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확실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죠. 3월부터 이어온 지금 거의 한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 조정 장세를 완전히 좀 끝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지금 단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이 상승 추세로서의 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아침이었죠. 요때 이제 이 트럼프 연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요 트럼프 연설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간략히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트럼프가 이제 이 비트코인은 세계 정상급의 자산으로 성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금보다도 시총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금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이 미국의 민주당은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의 앞길을 막는 사람을 없앨 것이다 라는 발언도 했으면서,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의 또 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게리 갠슬러를 해임을 하고, 또 당선 후 100일 이내에 친암호화폐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으면서, 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버셀 유어 비트코인, 당신의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말라, 이런 말까지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전략 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또 비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트럼프가 발언한 것을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예상을 한 것보다도 좀 더 이 파격적인 발언들을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번 연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도 아니라 이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대가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민주당보다는 이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암호화폐는 다시
다시 좀 힘들어지는가, 요것이 또 걱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것도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이 해리스 캠프가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을 접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와 접촉한다는 결정은 선거를 위한 기부금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자산 클래스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이 바이든과 또 게리 겐슬러를 앞세워서 이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좀 탄압을 해왔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표라도 좀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제는 암호화폐 업계와 좀 접촉을 하면서 뭔가 그 기존의 스탠스를 바꾸려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고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만큼 급진적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권자들, 특히 이 젊은 이 MZ세대의 유권자들은 암호화폐에 친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에 따라서 누가 당선이 되든 이 암호화폐 시대로 가는 데에는 약간의 속도가 있을 뿐이지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대만큼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요것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 바이든 캠프도 이 암호화폐 거물들과 만날 때 이 리플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 리플과 접촉을 했다라는 것은 이 리플이야말로 정말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리플의 행보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리플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 600원대에 올라와서 지금 계속 며칠째 8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리플이 리또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좀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가격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7월 이 약식 판결 이후로 거대한 이 하락 추세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저항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러 기준뿐만 아니라 이 리플 BTC 페어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이 주봉 차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길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BTC 페어는 몇 번의 요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째 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요 하락 추세선을 뚫지를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 마감이 됐는데, 뭐 달러 기준으로 보나 아니면 BTC 페어로 보나 작년부터 이어진 이 긴 하락 추세를 여전히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위치가 강력한 저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긍정적인 또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차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달러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이 리플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서 또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래서 요 작은 삼각 수렴의 모습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래에 있는 요 RSI를 보시게 되면 좀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 RSI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락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또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저점은 높아지면서 RSI는 낮아지고 있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 중에 상승 다이버전스, 이 저점은 올라가면서 RSI는 낮아지고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지속을 의미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 RSI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짐에도 매수세가 붙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요 상승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반전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요 히든 다이버전스는 여기 보셨던 것처럼 추세의 지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는 하락이 아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패턴이 뭐 항상 뭐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일단 이런 패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요 삼각 수렴의 끝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본다면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8월 1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걸 보시면 비공개 회의가 지난 25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25일날 그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새롭게 그 일정이 잡혔는데, 그런데 그 날짜가 보시는 것처럼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SEC와 리플 간의 합의 관련된 그 기대감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날짜가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 타이밍적으로도 상승으로 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이 요 트윗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느 한 분석가가 이제 7월 21일 얼마 전에 올렸던 트윗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평생의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수적인 목표조차도 5달러에서 7달러의 그 목표를 보여줍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패턴으로 이 5달러에서 7달러를 받느냐라고 보니까 The Triangle Post Thrust Measurement 해가지고,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 5번째 파동이 정상적인 추력 운동을 지나치면 장기 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가장 긴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 5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분석가가 첨부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2017년도, 18년도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를 3파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 밑에가 지금 1파, 2파가 있는 것이고, 여기가 3파, 그리고 4파, 뭐 거의 지금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파의 이 큰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5달러에서 7달러까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피습을 예견을 했던 그 목사가 XRP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소송이 끝나면 5달러까지 향하는 그 환영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도 최소 구간이 5달러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이 5달러까지는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는 2024년, 2025년에 가장 큰 승자 또는 실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실현이 된다라면
가장 큰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가장 큰 대실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00%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 리스크도 안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를 비롯한 오랫동안 이 XRP를 보유해왔던 홀더들은 더 이상 후퇴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든 작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제 자기의 그릇만큼 먹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얼마만큼 되고 얼만큼 더 키울 수 있느냐, 나의 그릇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